안녕하십니까. 황금기 지혜입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겨울바람이 매섭습니다. 하지만 꽁꽁 언 땅 밑에서도 봄나물은 뿌리를 내리고 있겠지요. 우리네 부모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춥고 힘들어도 자식 식구들 따뜻하게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는 마음,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 목소리는 들어보셨는지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나누셨는지, 아니면 혹시 전화 한 통 없네? 하며 섭섭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외감입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은 뼈에 사무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늙었다고 무시하냐.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산을 꼭 쥐고 자식들을 휘두르려 하고, 어떤 분들은 잔소리로 관심을 끌어보려 하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지고 관계는 더 차가워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이 많아야 효도를 받을까요? 내가 힘이 세야 자식들이 굽실거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자식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곁에 있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에 이끌려 자식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먼저 찾아오고 전화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받는 노년의 세 가지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건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마음만 살짝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기가 막힌 마법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쌍수 들고 방이는 부모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리액션은 크게 하는 부모입니다. 잠시 웃음. 에이,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하셨습니까? 네, 다 압니다. 입 닫고 지갑 열라 하는 말 지겹게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지갑이 아닙니다. 바로 귀와 리액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십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내 경험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합니다. 야, 집 살 때는 대출 이렇게 받아라. 애들 교육은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반찬은 이렇게 해 먹어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압니다. 하지만 다 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고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식들도 나이가 40, 50입니다. 밖에서는 부장님 소리 듣고 사장님 소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부모님이 너는 아직 멀었다는 식으로 훈수를 두니 오고 싶겠습니까? 사랑받는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일단 들어줍니다. 자식이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남의 돈 벌기가 쉬운 줄 아냐?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꾹 참고 다녀. 대화가 뚝 끊깁니다.
자식은 역시 말이 안 통해 하고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힘들구나. 그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얼마나 고생이 많니? 네가 가장 노릇하느라 애쓴다.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힘든 마음을 알아줍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자식은 답을 원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내 편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등 한번 두드려주며 그래, 힘들었지? 한마디 해주는 부모. 자식들은 그런 부모 앞에서 무장해제가 됩니다. 밖에서 입은 갑옷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 편안함이 그리워서 자꾸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바로 리액션입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담가왔다, 혹은 아들이 용돈을 보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뭘 이런 걸 다 돈도 없으면서 하고 퉁명스럽게 받지 않으십니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이 팍 셉니다. 사랑받는 부모님은 감탄의 명수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가 담근 김치니? 냄새만 맡아도 침이 넘어가네. 우리 며느리 솜씨가 대장금 저리 가라다. 아이고, 이 귀한 돈을. 고맙다. 네가 땀 흘려 번 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잘 쓸게. 엄마가 맛있는 고기 한 번 사 먹고 힘낼게.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면 자식은 주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네. 또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늙어서는 좀 뻔뻔해지셔도 좋습니다. 자식이 해주는 것을 사양하지 마시고 고맙다, 최고다, 사랑한다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했습니다. 칭찬과 감탄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무뚝뚝한 아들도 애교쟁이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연습해 보십시오. 거울 보고 웃는 연습, 고맙다 말하는 연습. 그 작은 변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모의 두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즐길 줄 아는 부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식만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 바라기, 부모님들,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너 언제 오냐, 주말에 뭐 하냐 묻는 부모님.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아무 낙이 없구나. 이 자식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반면에 자식들이 쌍수 들고 방이는 부모님들은 항상 바쁩니다. 엄마, 주말에 갈까요? 하면, 나 이번 주말에 복지관 친구들이랑 꽃구경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오렴. 하십니다. 자식들은 서운해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안도합니다.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나 없이도 잘 지내시는구나. 건강하시구나. 마음의 짐을 덜고 가볍게 자기 생활을 하다가 진짜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박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스타이십니다. 서예 배우시고 라인 댄스 추시고 틈틈이 배운 영어로 손주들에게 그림책도 읽어주십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전화해서 엄마, 요즘 뭐 배우세요? 작품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며 궁금해합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즐거워야 자식들도 편안해 한다. 내가 우울하게 방구석에 있으면 자식들 마음이 지옥이야. 나를 위해 사는 게 결국 자식을 위하는 길이야. 정말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수확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젊어서 못 해본 것들, 돈 없어서 시간 없어서 미뤄뒀던 취미들, 지금 시작하십시오. 돈이 든다고요? 큰 돈 안 드는 취미도 많습니다.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공원 가서 맨발 걷기 하고, 노인복지관 문화 강좌 듣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배워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부모가 활기차고 생기 넘치면 그 에너지가 자식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 엄마 보니까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 우리 아버지처럼 멋지게 늙고 싶어. 이런 존경심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즐길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심심하다, 놀아달라, 조르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나 지금 너무 재밌어서 바쁘다 라고 큰 소리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여러분의 그 재미에 끼워달라고 줄을 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끝까지 모시고 싶어 하는 부모의 세 번째 특징, 바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쁘게 부탁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문명의 이기 스마트폰 키오스크를 다루기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걸 숨기거나 반대로 화를 내십니다. 식당 가서 주문 못하겠으면 이런 기계를 갖다 놔서 노인네 무시하냐고 역정을 내시고, 스마트폰 안 되면 이거 고장 났다고 던지시고, 몸이 아프면 끙끙 앓으면서 됐다, 병원 필요 없다고 고집부리시고.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의 센 고집이 가장 힘듭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틈을 안 주시니까요. 사랑받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약함을 귀여움으로 승화시킬 줄 압니다. 아이고, 엄마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이게 잘 안 보이네. 우리 똑똑한 며느리가 좀 봐줄래? 아빠가 키오스크 이 녀석하고 싸우다가 졌다. 아들, 네가 주문 좀 멋지게 해다오. 내가 요즘 무릎이 좀 시큰거리네. 병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심심한데 우리 딸 시간 될 때 데이트나 할까? 이렇게 솔직하고 부드럽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자식들은 부모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보호 본능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부모님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며 효능감을 느낍니다. 완벽한 부모, 강한 부모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건 젊었을 때 역할입니다. 늙어서는 좀 허술한 부모,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의 빈 구석을 채우며 효도할 기회를 얻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탁을 해야지 명령이나 징징거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왜 병원 안 데려가?
명령. 아이고, 나 죽겠네.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네. 징징거림. 이건 최악입니다. 내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다. 팔짱 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감사. 이것이 정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사시는 어르신치고 외로운 분 못 봤습니다. 자존심? 그거 쌀 한 톨 안 나옵니다. 자식 앞에서는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약한 모습 보여줄 때, 자식들도 마음의 빗장을 열고 여러분 품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황금기 지혜 가족 여러분, 오늘 드린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째,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리액션은 크게 하라. 공감과 감탄. 둘째, 자식 바라기 그만두고 내 인생을 즐겨라. 독립과 활력. 셋째, 약함을 인정하고 예쁘게 도움을 청하라. 솔직함과 부드러움. 어떻습니까? 돈 드는 일 하나도 없지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집안 분위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노년의 부모가 보여줘야 할 등은 쓸쓸하고 처량한 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늙어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품격 있는 등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모 곁에는 자식들이 머물지 말라고 밀어내도 꼭 붙어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글픈 일이 아니라 익어가는 축복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당장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오늘 날씨가 춥구나. 내 생각나서 연락했다. 밥 챙겨 먹어라. 고맙다. 그 짧은 메시지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 그 아름다운 여정을 저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기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이렇단다 하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